오늘은 그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미국의 시인, 사상가, 목사 이런 어떤 고전 중에 한 명인데요. 아마 시를 좀 좋아하시고 또 시집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분명히 랄프 waldo 에머슨이 쓴 시를 분명히 발견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고전을 읽는 건 참 좋죠. 어릴 땐 참 몰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고전이 가진 힘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 랄프 waldo 에머슨, 네, 발음이 꼬이네요. 랄프 waldo 에머슨이 쓴 자기신뢰라는 책을 이제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이랑 공유하고, 그러니까 오늘 라방을 통해서 딱 느끼시게 되는 건 뭐냐면, 그 옛날에도 사회라는 것이 되게 비슷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고 그러고 사회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딱 느끼시게 되면서, 이 요즘 시대도 똑같구나. 그리고 그런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이 이 사회 속에서 그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나만의 어떤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의 말에, 혹시라도 뭐 부모님의 말에, 혹시라도 제일 친한 친구의 말에, 혹시라도 어떤 사회적, 문화적 압박에 조금 흔들리고 어떤 멘탈이 좀 약해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읽으면서 항상 구절을 따로 준비를 해놓는데 그 구절 중에서 여러분이랑 공유하고 싶은 좋은 구절들만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먼저 준비해온 구절을 읽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느낀 바들을 공유하고 이렇게 번갈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 이쪽에 이제 노트북을 띄워놨는데,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번쩍거리며 지나가는 빗줄기를 관찰하고 발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마음속에서 번쩍하고 지나가는 나만의 생각, 나만의 빗줄기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각 개인에게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는 현자들에게서 나오는 하늘을 가르는 불빛보다 내 마음속에서 샘솟는 한 줄기 불빛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현자들, 똑똑한 사람들, 막 성공한 사람들, 요즘으로 치면 성공한 사람들이겠죠. 그런 성공한 사람들이 너는 이래야 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현자들이 말하는 그런 하늘을 가로지르는 불빛이에요. 근데 이제 에머슨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불빛보다 내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샘솟는 한 줄기 불빛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불빛은 내 마음속에서 오르고 현자들이 말하는 불빛은 하늘을 가로지르면서 날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내면에서 떠오르는 그 불빛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이 저한테 깊이 있는 수준으로 와닿았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난 세월들을 돌아봤을 때 저는 제가 가진 생각들, 제가 내면에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혹은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좀 부조리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제 내면에서 생겨나는 목소리들을 사실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외면해 왔어요. 그리고 너의 생각이 뭐가 중요해? 너의 생각은 틀렸을지도 몰라. 사람들은 너의 생각을 들어주지 않아. 너의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라는 그런 말 때문에 제가 제 스스로에 대한 목소리마저 신뢰하지 않게 됐다는 거죠. 항상 그런 부딪힘이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사회 수능적이지 않을 때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이 그것을 거부하게 되고, 너는 틀렸어, 너는 뭐하러 그렇게 생각해, 우리 가장 많이 듣는 말 아니에요? 너는 굳이,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굳이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니? 굳이 뭐하러 그렇게까지 생각하니?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니? 이렇게 하는 말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것들이 내가 수능적으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수능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회 구성원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러한 수능에 맞춰서 살아온 저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가 어느새 저의 목소리, 제 생각, 제 주장을 낮은 것으로 치부하고 제 목소리를 제가 신경 쓰지 않고 있더라고요. 지금에 와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면은 이 생각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좋은 일에 쓸 수 있도록 더 많이 가꾸는 작업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와 연관된 또 하나의 구절이 있어요.
이제 에머슨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가진 생각을 절반도 옳게 드러내지 못하고 각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신성한 생각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가진 생각들을 진짜 이만큼이나 우리가 스스로 존중하지 않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생각을 했을 때 거절받았던 경험이 있고,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게 무시받았던 경험이 있고, 혹은 그냥 일상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순간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너는 뭐하러 그렇게 생각을 해? 쓸데없는 고민하지 마.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고, 나는 나의 생각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부족한 생각들이라 하더라도 그런 생각들이 모여서 결국 나의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바꿔내는 거야 라고, 과거에 있었던 그 순간의 나의 생각과 판단들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교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어릴 적 추억들, 시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되게 많이 무시받으면서 지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인데, 그때 저랑 같이 앉아있는 이제 짝꿍이라 그러죠. 근데 그 짝꿍이 서울대에 갔어요. 정말 똑똑한 친구였어요. 근데 제가 있던 고등학교는 그 당시에 이제 농어촌 전형이라 그래서 이제 시골 학교라서 뭔가 좀 특별 전형 같은 게 있을 정도로 좀 그런 핫한 학교가 아니었어요. 좀 이렇게 외곽에 있는 고등학교였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데서 이제 서울대를 갔으면 얼마나 똑똑한 친구였겠어요. 영어도 잘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똑똑한 친구죠.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 뭔가 과학과 관련한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뭔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고민을 뭐하러 하는 거야? 뭐하러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쓸데없는 고민 하지 말고 너한테 주어진 거나 잘해라. 이렇게 되게 거세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의 말씀 맞죠? 쓸데없는 생각이었고, 그리고 내 앞에 주어진 것도 잘 못하는 것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받았던 그런 한두 마디가, 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토록 빠른 속도로 쓸데없는 것으로 치부될 수 있구나라는 그 기억이 저의 안에 남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뭔가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바보 같은 질문이나 바보 같은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만 그런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처음 들어간 분야, 잘 모르는 분야에서 항상 바보 같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고, 모르니까. 근데 그런 바보 같은 생각들이 너무 많이 무시돼서 사람들이 뭔가 그런 부분들을 크게 의식하다 보니까 점점 더 본인의 목소리를 못 내게 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갈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수한 목소리가 반대 의견을 낼지라도 점잖으면서도 굳건한 자세로 자신의 자발적인 느낌을 더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기 뒤에가 중요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자발적인 느낌을 믿어주지 않으면 내일 어떤 사람이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었던 바로 그것을 아주 그럴듯하게 말하고,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말해버리면 내가 스스로 생각한 것을 내가 채택해 준 게 아니라 타인의 입을 통해서 내가 그거를 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의 생각을 흡수한 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어렵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사는데 그것들을 용기 있는 마음으로 믿어주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사람이 먼저 그것을 용기 있게 내뱉은 거에 우리가 그거를 듣고 결국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관과 신념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미 좋은 가치관이 있어요.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저는 심지어 금요일 밤에 11시에 매일 라방에 오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미 자기 인생을 위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바꿔보고 싶고 뭔가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금요일 11시는 사실 절대로 좋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쵸? 아마 더 많은 분들을 들어오길 바랬다면 아마 다른 시간을 선택했겠죠. 하지만 그런 열정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좋은 가치관들을 조금 더 신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낮에도 상담이 있었고 또 그간에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지만 제가 상담하면서 스스로 굉장히 놀라는 것은 뭐냐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미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미 내면에 진짜 보석 같은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는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도 있는데 그 분들 모두가 너무 좋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좋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외면당하거나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있어서 오히려 어떤 상처투성이인 그 마음을 붙잡고 뭐 매일 엉엉 울거나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건 내 안에 이미 좋은 것들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상담이라면 상담이겠지만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뭔가 없는 감정을 창조해서 그분들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무슨 뭐 발명을 해서 그들에게 안겨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그분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좋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어깨를 잡아서 이렇게 방향을 돌려드리는 그런 느낌 아세요? 뭔가 이쪽을 보면 이미 좋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이쪽만 보고 있느라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페이서스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신뢰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신뢰 때문에 되게 이상한 분들, 좀 신뢰를 쉽게 저버리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이제 알아요. 제가 1년 내내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또 소통도 많이 하려고 했었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좋은 분들이더라고요. 좋은 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상처받고 더 많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투성이로 이제 만나 뵙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겠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건 내가 멘탈이 강해지고 싶어. 혹은 내가 어떤 더 높은 위치가 돼서 그 사람한테 정말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 이런 마음보다 내가 이미도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나 순수한 마음들을 잘 보존하고 또 그것들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어떤 훈련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문제와 상황의 해결책이 절대로 남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린 자연스럽게 남 탓을 하죠.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 내면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바꿔내고 싶다면,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뭔가 여러분 내면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좋은 보석들을 발견하는 것이 좋은 시작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신은 겁쟁이가 그분의 역사를 드러내도록 두지 않는다. 인간은 자기 일에 온 정성을 다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때 비로소 위로를 느끼고 즐거움을 얻는다. 자, 자기 신뢰라는 건 내가 나를 스스로 신뢰하는 거잖아요. 해낼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 나는 이뤄낼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 설령 그게 현재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그 증거까지 없다 하더라도 내가 해낼 수 있다라고 믿는 것들. 그리고 어떠한 환경이 주어지든 간에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내가 나 자신을 향해서 가지는 신뢰랑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공짜로 주어질까요? 이런 라방을 본다고 갑자기 나 스스로를 신뢰하게 될까요? 아마 잠깐이나마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은 이런 라방을 통해서 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굉장히 장시간 동안 뭔가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자기 신뢰라는 것은 쉽게 주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에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제 조건의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내가 내 인생에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느냐야. 이거에 저는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주어진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는데 내가 주어진 인생을 정말 120% 활용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해낼 거라고 믿을 수 있겠어요? 마치 그건 매일 게임만 하면서 내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시크릿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아닌가요? 내가 실제로 행동하는 거나
뭔가 취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강력하게 상상만 하면은 막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선을 다하는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선물 같은 것이 바로 자기 신뢰라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게으르게 행동하고 스스로가 만족스럽지 못한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신뢰를 얻을 수 있겠어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신뢰를 얻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나를 스스로 신뢰해야지, 나는 널 믿어, 이런 말 해주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내가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책을 내신 미국의 유명한 억만장자, 막 포브스에도 이름을 올렸던 에드 마일렛이 이야기한 유명한 명언이 있죠. 자존감,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내가 맺은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얘기에 진짜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욕을 많이 먹던 사람이라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을 정도로 제가 내뱉은 말을 지켜내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하면서 사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너 뭐하러 그렇게까지 살아? 뭐하러 그렇게 약속을 지키려고 해? 상대방은 신경도 안 쓰는데. 근데 그렇게 매번 지켜왔던 스스로와의 약속이 자신감과 자존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이제까지 원칙을 가지고 지켜온 제 인생이 정말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자존감이든 자신감이든 그 다음에 자기 신뢰든 간에 결국은 내가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나와의 약속을 지켜갈 때 그게 나의 단단함이 되고 단단한 사람은 멘탈이 흔들리지 않죠. 이 멘탈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근데 그 멘탈의 그 핵심, 마치 그 멘탈의 코어는 결국 자기 신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멘탈의 코어에 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없는 멘탈이 어디 있어요? 그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평소에 나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가? 내가 나의 인생에 만족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스스로 질문하시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진짜 말이 쉽고 또 이렇게 말하는 저도 거의 아무리 못해도 이틀에 한 번씩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 자기계발 계정을 운영하는 사람의 가장 큰 어려움이죠. 말한 대로 살려는 거. 물론 그게 또 여기까지 이끌어준 것도 있지만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저도. 여러분도 아마 그렇겠죠. 하지만 아주 조금씩이라도 성장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이 경주를 완주할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장을 느리지만 볼 수 있다면 끝까지 완주할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요즘 사람들한테 필요한 얘기죠. 여기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써 있는지 제가 읽어볼게요. 눈치 보기를 일절 거부할 수 있는 사람, 주변 사람이나 사물을 관찰한 후에 눈치 보지 않고 편견을 갖지 않고 뇌물로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두려움이 없는 솔직함으로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항상 강적이 된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딱 읽었을 때 저한테 떠오른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멘탈이 강한 사람 이런 거 하잖아요. 사실 멘탈이라는 단어도 빼야 돼요. 강한 사람, 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정신이 강한 사람. 근데 이 문장을 읽으니까 저한테 가지고 있었던 강함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정의가 됐어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면 새롭게 정의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강한 사람은 뭐냐면 나의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적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렵지만 어려울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저는 약점이 있습니다. 저한테 약점이 있어요. 저의 약점은 가족이에요. 특히 이제 아내와 제 아들, 저한테 가장 큰 약점입니다. 아마 범죄자가 어느 날 나타나서
저희 가족을 인질로 잡는다면 저는 아마 약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쵸? 그 전에 20대 때는 저의 약점은 돈이었어요. 돈을 뭔가 준다고 하면 저의 가치관도 희생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행동하지 마라고 하면 돈 주면 그렇게 할 의향이 있었어요. 어떤 때는 관계기도 했어요. 어떤 친구가 나 너를 떠날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 어떤 때는 사랑이기도 하죠.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널 떠나버릴 거야 라는 그런 두려움들. 결국 내 인생을 쥐고 흔들 수 있는 모든 것이 나의 약점이 돼요. 결국 이거를 뒤집어서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된다는 건 내가 가진 약점을 조금씩 없애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제 어떤 솔직한 일상에 대한 내용으로 좀 요즘 많이 느끼는 그런 사람들의 약점이 뭘까? 특히 이제 인스타그램 내에서 인플루언서들의 가장 큰 약점은 뭔지 아세요? 인플루언서들의 가장 큰 약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돈이고요. 돈을 많이 주면 해요. 그런 거 많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명예예요. 내가 높은 사람이 됐다고 느끼는 것들. 그쵸? 그 다음에 일단 두 개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되게 많은데 약점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러한 약점은 우리 대부분의 약점이잖아요. 그쵸?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과 명예에 약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데 한 두 달 전만 해도 이 약점을 없애기 위해서 진짜 노력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돈을 준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돌아보니까 저의 약점이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사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떠나는 것도 두려웠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서 저는 아마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약점을 극복하는 데에. 근데 그런 약점을 극복을 해냈을 때 저의 인생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것이 얼마 남지 않게 되고, 제가 돈을 준다고 해서 막 흔들리고 막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 기억하는 한 가지 명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인디언들의 명언을 모아놓은 명언이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내 땀이 묻지 않은 돈은 탐내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뭔가 이렇게 하면 쉽게 돈 벌 수 있어요. 이런 거에 참 약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은 폭으로 좀 수정을 하고 그런 거에 혹하지 않고 제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 그런 제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길들을 좀 꿋꿋이 걸어가고 싶은 요즘입니다. 최근에 이제 최근은 아니죠. 조금 지났는데 저희 페이서스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한테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이랬더니 지금처럼 있어 주세요라는 말을 하면서 아마 그분들의 메시지가 저한테 좀 새로운 어떤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런 길, 내가 생각하는 정당한 방법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한결같은 모습을 품으려고 좀 노력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또 강력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다음 구절을 읽어볼게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우리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세상 속으로 우리가 걸어 들어가면서 그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지다가 결국은 들리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사라진다는 거죠. 사회에서 가장 요구되는 미덕은 수능이다. 그러므로 사회는 자기 신뢰를 혐오한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사회가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사회는 창조성이나 신뢰보다 이제 명분이나 관습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얘기 들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회사에서나 뭐 커뮤니티 안에서나 외면받았던 제 옛날 모습이 많이 떠올랐었어요. 왜냐면 저는 진짜 많이 외면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막 많이 풀지는 않으려고 하지만 실제로 되게 어려운 20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이게 제가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한다기보다 저는 힘든 거는 다 사람마다 좀 다르고 어떻게 보면 또 공평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되게 뭔가 성취 없이 20대를 보냈던 그런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아, 사회가 나한테 수능하라고 굉장히 많이 요구했었는데 내가 너무 그런 회사 안에서 스스로를 너무 신뢰했던 거예요. 혹은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 이제 20대 분들을 만나는데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날 때마다 진짜 위로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만의 개성이 진짜 소중하고 너무 좋은데 그게 가족에 의해서, 친구에 의해서, 회사에 의해서 그게 약간 이렇게 꾹꾹 눌러 담는 것처럼 약간 억압되는 경우도 많이 봤고 또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너는 왜 순응하지 않아? 너는 왜 남들처럼 살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다움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30대에 그것을 다시 재발견해서 나다운 인생을 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40대에, 어떤 분들은 50대에 그걸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한번 발견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살고 싶었던 인생이 무엇인지 다시 찾아서 정의하고 그 목소리에 주목하게 될 때 진짜 내 인생 2막, 3막 이런 것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작업들을 너무 즐기고 그럴 때 진짜 나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그 퍼스널 브랜딩이 핫하죠. 뭐 정말 나이 많이 들으신 분들도 퍼스널 브랜딩 하고 싶다. 뭐 대표님들도 퍼스널 브랜딩 하고 싶다. 이렇게 필친으로 DM으로 많이 연락을 주십니다. 근데 참 뭔가 한 문장으로 짧은 설명으로 딱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 퍼스널 브랜딩의 핵심이 나다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를 충분히 파악해야만 그게 이제 나의 매력을 정의할 수 있는 게 되고 그 매력을 통해서 사람과 연결되고 좋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틀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혹시 실패를 경험하고 계셨거나 혹은 실패를 경험을 해서 그때 받았던 상처가 마음에 남아 있다면 여러분들 그 상처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어떤 나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정의하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찾아가시고 그래서 그거 결국 그러한 인생을 창조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래가 창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생각하는 미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그런 꿈들이라는 건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멋지고 거대한 것들이잖아요. 그런 거를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 얼마나 뿌듯할까요? 진짜 막 온몸이 짜릿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미래가 지금 쉽게 그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창조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럴 능력과 가능성이 여러분들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막 이런 그 위로의 말들을 막 던지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더 이성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타입인데 제가 여러분들 안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셨으면 좋겠는 그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진짜 제각각 하나하나가 다 특별하신 거예요. 저도 그분들을 통해서 배우고 제가 가졌던 편견도 정말 많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분들의 특별함을 각각 정말 약간 요리마다 다 찍어 먹어봤는데 맛이 다 다른 느낌 아세요? 근데 그 맛마다 다 매력이 있는 거죠. 그게 약간 나의 인생이고 또 내가 가진 장점이고 저는 그걸 약간 인생의 에센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에센스를 내가 발견하게 되면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고 그 가치가 너무 귀해서 그 가치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가끔 내가 가진 에센스를 찾기보다 다른 사람이 가진 에센스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뭔가를 이룬 사람들은 나만의 에센스를 찾는 것에 연속해서 계속해서 주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파도 뭔가 나다움이 계속적으로 발견되고 또 내가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에센스가 일종의 빛이라면 그 빛이 훨씬 더 강력해지고 단단해지고 밝아지는 그런 어떤 비유적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어떤 뭔가
마음을 이렇게 만족시키는 수준의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거나 혹은 행복하지 않은 인생 그런 걸 살고 계시다면 저는 언젠가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것들을 찾아 길을 떠나셔야 하는 그 여정길에 오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가능성을 되게 큰 폭으로 신뢰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봤던 영상 중에 하나가 막 인스턴트식의 사고를 이제 언급하면서 갑자기 6개월 안에 어마어마한 돈이 되고 부자가 되고 이런 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한 사람은 당연히 천억이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부자가 되는 데에는 10년, 20년씩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로 손을 놓아도 되는 수준은 20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걸 보면 우리는 항상 굉장히 많이 조급해 해요. 자기 신뢰도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내가 빨리 신뢰해서 멘탈도 빨리 단단해졌으면 좋겠고, 이걸로 빨리 결과물을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어떤 기간을 버텨낼 수 있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제 마음을 울리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영어로 trust in the process라고 내가 가고 있는 그 과정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신뢰하지 않으면 포기하게 되겠죠. 과정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내가 뭐하러 이거 하고 있지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뭔가 포기하게 만들고 멈추게 만들고 속도를 줄이게 만들고 다른 사람 말에 귀 기울이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들만의 길을 가고 계시다면 그 trust in the process, 그 과정에서 잘 헤쳐나가고 있고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를 배우고 개선하는 그 나이의 모습마저도 사랑하면서 그 과정을 이렇게 지나가셨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고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어렵지 않았나라는 걱정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쉽게 요약하면 몇 가지 메시지를 요약하고 이제 가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내가 스스로 가진 나만의 생각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 주자. 그리고 내가 스스로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진 생각들을 정말 믿어주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절대로 남의 입을 통해서 듣게 두지 말자. 내가 믿는 바가 있다면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주장해도 된다. 심지어 그것이 사회에 순응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반한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고유한 색채와 그 영롱한 빛깔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옳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이미 좋은 가치관이 있다라는 것을 신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 신뢰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최선을 다할 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선물이고 자존감과 자신감도 마찬가지다. 작은 약속을 나 자신과 잘 지켜나갈 때에 자신감이 되고 자존감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진짜 강한 사람이란 나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약점이 적은 사람이다. 따라서 돈에 휘둘리나 명예에 휘둘리나 그게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에 가게 되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나의 고유한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들려오는 나의 목소리에 집중하자. 그리고 사회는 수능을 요구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야기를 했을 때 거절당할 때 놀라지 말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느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다른 사람 때문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사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내가 나의 인생을 뭔가 그냥 만족스럽게 스스로 증명해내고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는 보여주기식의 하루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행복감, 여러분들의 만족감, 여러분들의 고유한 인생, 그리고 나다운 거, 박막래 할머니 말처럼 내가 가진 흥에 춤추다 보면 이 흥이 좋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흥에 춤을 추기 시작해야 됩니다. 첫 발을 띄는 거 쉽지 않죠? 하지만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식의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처음에는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죠. 처음엔 너 왜 이렇게 특이하게 하니? 이럴 수도 있어요. 또 뭔가 왜 이렇게 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그게 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이고 모두가 그런 것들을 겪어 나간다고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제까지 살아오신 인생에 제가 정말 뭐랄까 잘 하셨다, 잘 살아오셨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현재 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잘 될 거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고 저는 비록 여러분들한테 인친이지만 세상 어딘가에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 힘든 순간에 좀 위로가 되는 그런 한 줄기 빛 같은 브랜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늦은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랑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페이서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